네, 아니 촬영이어가지고. 네. 아 진짜. 저 5점 줬어요. 저기다 놔둬봤는데 일단 찾아볼게요. 아니 출근간에 참여하니까 오케이 앉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력. 그렇죠. 그래비티 그렇죠? 중력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 그런 거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당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은 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두 질량 곱에 비례합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이 세고 멀면 약하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수 하나 붙입니다. 라지치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완성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F는 R제곱분의 GMM. 뭐라고요? F는 R제곱분의 GMM. 따라해볼게요. F는 R제곱분의 GMM. 어우 좋습니다. F는 R제곱분의 GMM.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질량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어떤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분필로 지금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분필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요? 네,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 작용한다고요.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당깁니다. 중력은 미는 힘이 없어요. 항상 당기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일 거야. 하나, 둘, 셋. 지금 살짝이지만 보이시죠? 당겨지는 게. 뭔가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게 보이시죠? 맞나요? 미안합니다. 사실 연기한 거예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질량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모두 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김세민, 김세요. 미안합니다. 김세민, 김세요, 김세진, 크로스! 아무 나중에 꼭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을 한번 느껴보세요. 주변 친구들로부터 중력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선생님 느껴지는데. 살짝 느껴지나요? 네, 왜 손에 크게 없는 살짝 느껴지나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거 있잖아. 중력 500배 이런 거. 중력 500배? 이런 거? 제약 어. 500배. 제하공식 500배? 제하공식. 가도학? 취한 만화를 보고 있니? 그러면 안 돼. 여튼 간에 중력이 혹시 느껴지는 친구 있나요? 살짝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신민승 학생?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느껴지지가 않죠. 예, 중력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질량이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 분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중력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중력이 자연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힘인데, 이 중력이라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꽤 커야 됩니다. 얼마나 커야 될까요? 지구만큼 커야 됩니다. 지구 정도는 되어줘야, 지구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어야 그 위에 있는 물체가 당겨지는 힘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얘네 둘은요,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인력을 작용할 것입니다.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요,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지만 손을 놓겠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을 반드시 관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진짜. 아이 뒷까지 가면 어떻게? 분위기 좀 딱 하는데 없어요 이거 알겠죠?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는 당길 것입니다. 알겠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칭찬지로 예. 절대로 이거는 뭐 마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끈달고 장난치는 거고, 그건 무시하면 안 되고, 마술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당긴다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이건 거예요. 타이밍 아니야, 타이밍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물체가 어떻게 힘을 당겨지는지 알면 난리 나는데. 알겠죠? 이따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과연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힘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중력을 표현할 때 일단은 질량 중심에서부터 지구의 반지름을 갖다가 라지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까지의 높이를 스몰 h라고 두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은 딱 지표에 붙어서 살고 있진 않아요. 살짝 떠서 살아요. 오케이? 한 1,200m.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해볼게요. F는 중력 공식 뭐라고요? R제곱분의 GMN. R제곱분의 GMN. 여기 R을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 질량을 넣으시면 돼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R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의 제곱 분의 두 질량의 곱 얼마? M 곱하기 M 그리고 가속도 G 이렇게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근사를 취하게 되는데 어떤 근사냐면 요 H 값을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6,400. 야 누가 대답했지? 6,478. 어? 6,378km예요? 약 6,400km죠. 정확합니다. 야, 어떻게 한 자리까지 외웠어? 그냥 외웠어? 너 다음 주까지 원소주기를 118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도 못 외우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약 6,400km라는 거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H 값이 한 1,200m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기럭지에 비해서 요거는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를 무시를 하고 근사를 취합니다. 그럼 밑에 뭐밖에 안 나와요? R 제곱 분의 M 곱하기 M 그리고 G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거를 갖다가 보시면은 이게 지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얘는 지구의 질량이 되는 거고 얘는 만인력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숫자로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고정된 값. 그래서 얘네를 띠디디디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얼마가 나와요? 6.8이라는 게 나오죠. 와우. 6.8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m을 앞에다가 넣으면은 m 곱하기 9.8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중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게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라 또는 뭐 9.8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력이라는 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이제는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일반화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m 곱하기 이 9.8이라는 숫자를 간단하게 g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력은 간단하게 뭐라고요? mg 뭐라고요? mg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은 얼마라고요? mg 얼마라고요? mg 좋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 집값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MA, 뉴턴의 제2법칙이죠. F는 MA에다가 저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이 물체,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 F 값이 얼마라고요? mg라고요. 그러면 F 자리에다가 얼마? mg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물체 질량 m, 그리고 A, m 약분.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오죠? g 값이 나오죠. A가 뭐죠? 가속도죠. 가속도가 얼마래? g. 9.8이라는 얘기예요. 9.8 단위가 뭐라고요?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 풀어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죠? 1초에 2.8m/s씩 속도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요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1초에 9.8m/s씩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고요. 쭉 떨어지면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1 수준에서는 책에는 보통 9.8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축약을 더해서 약 10m/s 제곱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해요. 반드시 문제에 써 있을 겁니다. 단 중력 가속도를 9.8로 하시오 또는 10으로 하시오 이게 반드시 써 있게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글이 안 써져 있으면 그냥 9.8로 여러분들은 고1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2, 고3 때는요 바로 10으로 계산을 합니다. 수능까지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력은 그냥 간단하게 mg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실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지표면 위에 단 G값은 9.8로 하라. 9.8 m/s 제곱으로 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 그냥 여기다가 m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체가 있다. 그럼 중력은 얼마냐? 그러면은 9.8을 곱해서 단위는 뭘로 대답하면 될까? 뉴턴. 힘이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 9.8 뉴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다. 정서영 학생. 그러면은 중력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9.6 뉴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윤세준 학생. 질량이 얼마입니까? 예? 윤세준 학생 질량이 얼마예요? 50kg요. 예? 50kg요. 50kg입니다. 입니다. 50kg. 오, 가벼워요, 아주 친구. 자, 그래서요. 50kg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냥 말한 거지 실제 아니지? 네, 오케이. 가상의 몸무게. 윤세준 학생의 가상의 몸무게가 50kg입니다. 윤세준 학생이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일까요? 490N. 계산되시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윤세준 학생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니 다른 친구들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기 질량에 일단 9.8을 곱하세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적용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점프 한번 떠보세요. 훌쩍 점프 한번 뜨세요. 이게 바로 그 힘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의 몸무게는 약 100kg 정도 되거든요. 약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 980N입니다. 좀 떠서 떨어져서 충하는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바로 지구가 980N으로 당기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좀 입혀두시는 게 알겠죠?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이건 실제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G값이 9.8이 아니라 약 10m/s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중력 얼마죠? 10N입니다. 자,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중력 얼마죠? 20N입니다. 오케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는 보통 이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제 혼용될 거예요. 고1 수준에서는 이렇게도 나왔다가 이렇게도 나왔다가 그럴 겁니다. 문제 잘 읽어서 곱하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필기 좀 하세요. 질량이라는 개념하고 무게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미 뭐 사실 많이 들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 윤세준 학생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몸무게가 얼마예요? 이렇게 뭐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뭐 50kg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60kg 질량이 60kg의 사람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죠. 어디에? 지구에. 지구에 질량이 60kg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 사람이 어디 가요? 뭘 좋아해요? 달을 좋아하겠지. 그렇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달에 갔어요. 달에 가면 몇 킬로그램 될까요? 10kg. 달에 가면 몇 킬로그램 될까요? 10kg이 되지 않죠? 영환 학생 몇 킬로그램이 돼요? 60kg이 되죠? 되는 게 아니라 질량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이참에 확실히 갑시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값입니다. 지구에 있던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목성에 가든 태양에 가든 어딜 가든 변치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달에 가면 계속 6분의 1, 6분의 1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중력입니다. 지구에서의 이 사람의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죠? 중력은 얼마죠? 단 G값은 10으로 하겠습니다. 600N입니다. 그랬을 때
달에 갔을 때 달이 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 얼마? 100N이에요. 이 중력이 6분의 1 되는 겁니다. 중력이. 알겠나요? 예. 예, 신민상 선생님 질문 뭡니다? 아까 그 중력이 발생하는 거는 지구만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달에도 중력이 있는 그렇죠. 달 정도 크기 되면 됩니다. 행성 정도의 다른 뭐 지구랑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데 행성 정도의 크기가 돼야지 우리 인간이 중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념을 좀 확장하세요. 넓은 의미로는 지구뿐만 아니라 달, 목성, 태양 이런 어떤 질량을 가진 우주에 있는 거대한 천체들 있죠. 얘네들은 다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 돼야지 그리고 중력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달에 가면 100N이 되는 겁니다. 이게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중력이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 뭐라고요? 중력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도 많이 부르냐면은 무게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무게. 600kg. 그리고 이건 풀어줬으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런 거를 우리는 무게 또는 중력 이렇게 불러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질량과 무게를. 그래서 이제부터 몸 질량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김도현 학생 몸무게가 얼마예요? 그럼 뉴턴으로 대답해야 돼요. 오케이? 몸 질량이 얼마예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럼 체중계 단위도 주턴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 어떤 여기서 쓰는 용어의 어떤 차이점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 과학에서 이렇게 배우고 일상에서는 왜 몸무게 얼마예요? 그럼 몇 킬로그램이에요? 대답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잘못했냐? 뭔가 언젠가, 예, 그렇죠. 언젠가 뭔가 전 국민적으로 뭔가 이걸 들어야 돼 지금 이 수업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바꾸자 해서 이제 다 동의해가지고 뭔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좀 힘들 거죠. 이미 보편화되었을 거예요. 딱 몸무게 얼마예요? 그럼 몇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몸무게가 그렇게 됐죠.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근데 풀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는 만약에 무게를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러면 뉴턴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질량을 물어봤어 그럼 킬로그램 단위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명확하게 두 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와 달 예시로 해가지고 딱 기억하세요. 이 예시로 봐서 질량과 무게 차이. 오케이? 쌤은 1000N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100kg이니까 약 1000N이죠. 네, 10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 아프죠. 그렇죠? 그 무게를 버티고 있으니까 근육이. 예, 질문하세요. 그래서 헬스장도 다리 바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차이점을 인정을 하고 뭐 우리 수준에서는 좀 받아들여 주셔야겠죠. 당장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있으시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구에서는 이러한 9.8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첫 번째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지표 근처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식이 이런 걸로 해요. 여기 있죠 이런 거 손에 넣을게요. 여기 보면 떨어지죠. 다시 퓨 떨어지죠. 여기 자유 낙하예요. 물론 여기 공기 저항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운동을 우리는 자유 낙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초당 몇 m/s씩 속도가 증가한다고?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쭈르륵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첫 번째 0초일 때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1초가 지났어. 그러면은 속도가 얼마가 돼요? 9.8m/s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났어. 그래서 2초가 됐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속도가 얼마가 돼요? 19.6m/s가 되겠죠. 맞나요? 초당 9.8씩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질량은 1kg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이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은 얼마죠? 중력은 얼마죠? 예? 9.8N이요. 얼마죠? 9.8N입니다. 그렇죠? 9.8N.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중력은 얼마죠? 9.8N입니다. 구분해주세요. 중력은 뭐라고 다시? mg 질량 곱하기 9.8 오케이? 질량 1kg 곱하기 9.8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어. 중력 얼마라고요?
9.8N이 됩니다.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은 일정합니다. 오케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력은 일정하고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김지원 학생 질문 없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좀? 아니 왜 떨어지는데 중력이 왜 일정하죠? 중력이 아까 풀식 뭐라 그랬습니까? 중력의 풀식 뭐라 그랬어요? 네? 이거라 그랬죠? 여기서 어떤 요소가 같이 있어요? 알까?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중력은 커진다고요. 가까워지면 중력은 커진다고요. 근데 얘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력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값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H값 있죠? 그거 그냥 0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구 반지름만 넣기 때문에 우리는 지표 근처라는 가정하에서 이 높이 위아래로에 가까워지는 R값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의 중력은 일정합니다. 아까 한번 그려드렸어. 한번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문도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풀 때는 중력은 떨어지는 동안 일정하다. 그 다음에 가속도 때문에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의 가정이라고요? 지표 근처에서 가정이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 물체가 멀리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역시나 붙여필까요? 그건 아니야. 여기까지 가면은 중력을 우리가 온도 이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멀리 가면. 근데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깨작깨작 되는 이런 것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물체한테는 9.86N이 맞습니다. 그럼 F는 N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또 명확하게 숫자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죠? 9.8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 얼마죠? 1입니다. 곱하기 A. 따라서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9.8m/s 제곱이 되죠. 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해보죠. 자, 이렇게 써 있어. 이거는 그거 보지 말고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기본적으로 1초에 9.8m/s씩 속도가 변한다. 항상 그렇게 해석해 버릇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저 운동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량이 조금 다른 물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얼마죠? 19.6N이 되겠죠? 그렇죠? 자, 떨어집니다. 자연 악화해요. 쭉 떨어진다라고 가정해볼게요. 1초, 2초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체는 어떻게 떨어질까요? 일단은 분석을 하려면은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뉴턴의 제곱식 F는 A.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얼마죠? 19.6이죠. 질량 얼마죠? 2죠. 그럼 A 얼마죠? 9.8.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1kg이나 2kg이나 예, 중력과 같다. 예,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반화하면은 F는 MA에서 만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그럼 그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은 MC, 질량은 M, A, M이 약분이 됩니다. 오케이? 질량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G값은 항상 A값은 항상 G값 9.8m/s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1초가 됐어요. 속도 얼마? 9.8m/s. 또 1초가 지났어요. 19.6m/s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요 내용 잘 기억해 주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VT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VT 그래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어떤 운동을 합니까? 초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대각선으로 쫙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1초, 2초, 1초, 2초. 1초의 속도 얼마? 9.8. 2초의 속도 얼마? 19.6.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가속도라고요. 기울기 얼마예요? 예, 당연히 9.8m/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래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예,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자, 1초까지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9.8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얼마? 4.9m.
이 말은 뭔 소린고? 지구상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면 대략 1초가 걸리면 4.9m, 약 5m 정도 낙하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 넓이는 얼마죠? 19.6m죠. 보이시죠? 즉 얘가 2초가 걸렸어. 그러면은 약 19.6m 낙하한다는 소리예요. 약 20m. 오케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알아두세요. 지구상에서 물체를 떨궜어. 질량 상관없어요. 1초가 지났어. 한 5m 떨어집니다. 2초가 지났어. 한 20m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를 한다는 거죠. 뭐와 상관없이 질량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그래프는 거의 고정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냥 지구 자유낙하하면 그냥 딱 이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쥐값이 10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가 10,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구하기가.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짜리 하고 그 다음에 2kg짜리 하고 즉 무거운 거 하고 좀 질량이 큰 거 하고 가벼운 거 하고 동일하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 동일하게 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요. 오케이? 자, 지우개 그거예요. 자, 얘네들을 떨궈요. 아무래도 얘가 지금도 질량이 좀 더 큽니다. 얘는 좀 가볍고요. 그럼 떨굴게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9.8m/s 제곱의 중력 각도를 받아서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공기저항이 없을 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을 달고. 하나, 하나, 둘, 셋. 어떻게 되죠? 같이 떨어졌어요. 이상해. 같이 떨어졌다고? 같이 떨어지지 않았죠. 자, 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이놈이 좀 더 멀리 떨어지고 이놈은 좀 나풀나풀 높게 떨어져요. 그래요. 벌써 답은 알고 있지만 왜 그렇다고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은 이놈이 더 잘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놈이 더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기를 여기를 싹 다 빼야겠죠. 근데 공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은 못하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좋은 책이다. 무슨 책이야? 머리카락? 머리카락 여기 있지. 자, 이게 뭐죠? 책입니다. 그렇죠? 책 위에다가 종이하고 지우개밥을 지우개 뭐라 그래 이거? 지우개 자비를 올려놓습니다. 오케이? 둘, 셋 이렇게 올려놔요. 그 다음에 떨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둘의 공기 저항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겠죠? 떨어지면서 이 책이 대신 맞아주는 거야. 그래갖고 엄밀히 말하면 책, 종이, 이 지우개 하고 다 공기 저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 한번 보자 이거야.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떨궈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떨굴 건데 떨어지는 동안 이게 또 나풀나풀 거리면서 떨어지는지 이게 훅 떨어지는지 그것만 살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잘 보세요. 꽤 빠르게 진행합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종이가 더 이상 나풀나풀 거리잖아요. 지우개하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좋은 거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질량하고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 소리가 또 소리야. 방금 들었어요.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 경험적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거 엘리베이터 출입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 써먹어요 써먹기는. 바닥에 가지 엎드려 누워있어. 엘리베이터 땅에 떨어질 순간 점프를 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위에 딱 붙는다고? 안 될 겁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암만 인간이 이제 떠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는 점프를 뛴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꽤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힘들 겁니다.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출입하다 보면 무중력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구상에 있잖아요. 어쨌든 지구 위에서. 그러면은 내 질량이 있잖아. 9.8로 무한국 중력이 있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면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린 느끼게 되죠. 같이 떨어지니까.
공중에 붕 이렇게 떠서 이렇게 유영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다 같이 중력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중력이 없을 수는 없어. 좁은 엘리베이터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요 자유낙하 할 때 가능하죠. 큰 엘리베이터도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려면 꽤 높은 데서 떨어져요. 아유 너무 위험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체험해보고 싶죠? 저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놀이기구인가?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유로드로 많이 해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떴다 비행기. 예, 비행기 이렇게 이제 사람 태우고 가요. 비행선에 가잖아요. 맞아 좀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가요. 가다가 어떻게 한다? 시동을 꺼버려요. 거의 안전운전 장치면 거의 딱 엔진을 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유낙하네요 이 공간에서 그냥.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오 이렇게 떠다녀요. 이렇게 떠다녀요. 이거 전에 무한도전 이런 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 데서도. 네. 이러고 이제 하면은 이게 무중력 상태를 보면 헬륨가스는 그 풍선이 그 떠있는 헬륨가스는 비행선 말하는 거 아니야? 헬륨 풍선 비행선? 몰라 이 비행기는 그런 비행기는 아니야. 그거 떠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주의할 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주변 사물하고 다 같이 똑같이 떨어지니까 마치 그런 비슷한 그 중력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중력이 없는 건 아니야. 알겠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 낙하 운동이었습니다. 자, 소연진 학생, 다음으로 뭐 배우고 싶습니까 오늘? 오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뭐 있어요? 뭐 배우고 싶어요 오늘? 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5m/s의 속도로 물체를 던졌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호물선 운동을 한다. 에이, 잘못했다. 점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요 놈은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과 수직인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먼저 수평 방향입니다. 5m/s로 옆으로 똑바로 던졌어요. 지표 근처에서.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려야지? 어떻게 분석을 할래? 무엇을 분석을 할래? 뉴턴의 제2법칙 모르십니까? 어떻게 수업 시간에? 뭘로 분석하실래요? 강신 학생? 뭘로 분석하실래요? 누가 F는 MA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F는 MA로 분석을 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으로 가속도를 구합니다. F는 MA.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친구들. 오케이?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거를 좀 떠올려서 뭘 구한다? 가속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가속도를 구해야지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죠? 네? 수평 방향으로. 질량 1kg이라고 하자. 자, 이쪽 방향,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죠? 5N?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죠? 운동 그 역학적인 모습에서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뭡니까? 여기서 헷갈릴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100? 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지표에서 지금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삐우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뭘까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12.4 자, 이렇게 날아가요. 자, 중력의 F, F1 들어가겠습니다. F1일까요? F2일까요? F1일까요? F2일까요? 네? 둘 다 친 것? 날아가는 중이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1 하나입니다.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뭔가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뭔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많이 작용할 것 같죠. 하지만 운동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딱 던졌을 때라고. 예, 던졌을 때 그래서 날아가는 중에 던지는 순간에는 이제 힘이 작용하지 손으로 기니까. 근데 그때 말고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지금 중에는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걸 그렇게 정의를 했기도 하고 옛날에는 진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해석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지금은 아니고 중력밖에 없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 없어요. 0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1. 그럼 가속도 얼마? A. 그럼 A가 얼마? 0. A가 0이다. 이게 뭘 의미하죠? 가속도가 0이다. 뭘 의미하죠? 예, 속도의 방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5m/s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위쪽에서 햇빛을 비친다고 해봅시다. 위쪽에서 햇빛을 비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것인데 우리가 그림자만 따라가 본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오케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연직 방향입니다. 역시나 연직 방향도 뭘 사용한다? F는 MA.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연직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은 얼마? 이 물체에 적용하는 힘은 얼마? 9.8N이 되죠. 9.8N. 떨어지는 동안 일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얼마? 9.8은 질량 얼마? 1 곱하기 A. A가 얼마? 9.8 m/s 이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초당 9.8 m/s씩 속도가 변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햇볕을 저쪽으로 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저기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벽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자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일단 구분을 해주시고 가속도가 얼마인지 찾아주시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찾아주면 돼요. 근데 뭐 결론은 그거예요.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은 뭐 등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얘도 질량과 상관이 있다 없다? 질량과 상관없다. 1kg건 2kg건 3kg건 어쨌든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 속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살살 던지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살살 던지면은 초반에 예를 들어서 뭐 2m/s의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라는 소리고 세게 던졌다라는 것은 초반에 예를 들어서 뭐 10m/s로 수평 방향으로 출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살살 던지든 좀 세게 던지든 이 세 물체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오케이? 수평 방향의 속도 차이는 있지만 아래까지 떨어지는 데는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 방향으로는 다 9.8m/s제곱의 중력 각도를 받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없고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던졌어. 그럼 얘가 삐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를 해도 얘가 삐우 하면서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패턴으로 얘네들은 항상 바닥에 떨어질 때는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끝. 포물선은 끝. 질문.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뉴턴의 대포 마지막 개념입니다. 엄청 위로 높게 던지면 똑같대요. 엄청 위로 높게 던지면은요? 그건 달라요. 그건 달라요. 얘를 그냥 옆으로 던지는 거하고 위로 던지면은 달라요. 위로 던지는 게 늦게 떨어지죠.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져야 돼요. 리듬이 위로 던지게 되나요? 우리는 아주 쉬운 것부터 해는 거예요. 옆으로 똑바로 던져서 위아래 생각하지 않아. 스포츠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스포츠에 적용이 되죠. 그렇게 하고 탄도 이런 걸 계산해야겠죠. 플라잉 디스크에 적용되는 거. 네? 플라잉 디스크. 플라잉 디스크? 근데 이제 실제 적용하려면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원반전 말 그대로 이제 대각선을 쏘는 거 있죠. 이렇게 쏘는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뭐가 있다? 공기저항이 있다.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저항력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물체를 쏠 때는 물체가 똑바로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회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회전하는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라는 것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지구가 둥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곡률까지 고려를 해야지 어떤 물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이런 거에 빠삭한 친구들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북한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미사일 만드는 데 가는 미사일 만드는 데가 가는 거예요. 북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북한 들어가서 미사일 개발에 이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또 지구라는 게 또 가만히 있으니까 자전도 하죠, 공전도 하죠.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적용해야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북한은 천지였어요. 그 인도 기술자들이라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단 과학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똘똘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최고로 갈 수 있는 건 이제 국방부 구조입니다. 맨날 외우고. 거기서 조금 이제 비밀리에 개발을 들어가고 이걸 좀 찾아보고. 선생님 해보셨어요? 예? 아유 저는 뭐 그냥 예.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랑 이런 걸 알고 급이 안 돼요 제가. 예? 어떻게 앞에 알았어요? 올라가냐고요? 그것까지 몰라요. 발사랑 네? 발사랑 발설 발설하면은 아니 그건 거기 뭐 계약서에 써 있겠지. 원래 발설하면은 필요해서 중요 무형은 아니겠지 근데 뭐 잘리거나 뭐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 것까지 하면 애초에 되는 그런 사람들은 신고 조작돼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누설되고 누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실시 뭐 실시 다른 다른 특히 미디어 관련된 거. 설대면 예를 들어 뭐 항공기나 뭐 그런 분들 철저한 비밀에 붙이겠죠.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신분증을 다른 거예요? 모른다니까 나도 그거를. 나도 그런 거 영화나 그런 데서만 접해본 거지. 몰라요 나도 그런 데랑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아니 이게 똑같으면 봐.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개념인데요. 뉴턴의 대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뉴턴의 대포. 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합니다. 사고 실험을 해요.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죠? 사고 실험? 사고가 뭐예요? 사고. 어시전트. 생각하는 거 머리로 실험.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머리로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사고 실험이라는 건 뭡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망상은 아니고 좀 정교하게 그래서 생각하고 해보는 거야. 아, 이 물체가 공기저항이 없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나도 모르겠어요. 뉴턴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을 해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실험은 그리고 과학에서 좀 중요해요. 뭔가 진짜 여기는 상상의 나래 말 그대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간에 어떤 사고 실험,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이런 상상을 했더랍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지구는 둥굽니다. 여기에서 수평 포물선 운동을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물체가 놓고 얘를 던집니다. 던졌어. 그럼 우리는 아까는 계속 평평하다는 가정을 했지만 지구는 실제로 둥그니까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상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던진다는 행위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가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지구 거의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엄청나게 강하게 던진다면 어깨가 오케이? 얼마나 네. 그런데 생각을 더 해보는 거예요. 진짜 세게 던졌어.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마무지하게 이걸 강하게 던져요. 그러면은 벽 뚫고 다 뚫고 저 삐우 계속 날아가다가 결국 돌아서 다시 여기 뚫고 이렇게 날아올 거죠. 그러면서 제 발 뒤꿈치에 떨어지겠죠. 근데 우주로 튀어나가지 않나요? 아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겠죠. 맞나요?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삐우 샥. 다시 원위치까지 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던지면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까지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배운 개념 이해합시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수평 방향은 어떻다고요? 가속도가 없다고요.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 원위치 왔어. 그럼 내가 처음에 던진 상황과 동일한 조건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돌려.
삐우. 다시 또 돕니다. 삐우.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것이 바로 원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운동이라는 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현 학생 왜요?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걸려요?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걸린다고?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초속 80km 인가? 7km 이하로 던져야 되잖아.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할 수 있어? 예. 이걸 얼마의 빠르기로 던져야 되냐면요. 얼마의 빠르기로 던져야 되냐면은 8km/s 던져야 돼요. 지구의 둘레가 얼마죠? 지구의 둘레가 얼마죠? 약? 예. 4만 km입니다. 4만 km입니다. 빨리 뒤집어서 계산하세요. 4만 나누기 8. 4만 나누기 8. 8이든 8. 오. 8호 40. 8호 40. 수학에 많이 약하시군요. 이게 지금 단위가 뭐였지? 이게 지금 4만 킬로미터가 아닌데 4만 미터다. 4만 미터고 이게 8km죠. 4만 킬로미터. 나 처음 해봐 이거. 8km/s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럼 킬로미터 날아가고 숫자 5,000 5,000초. 5,000초입니다. 5,000초는 5,000초는 몇 분이에요? 대충 계산 때려보면 나올 거지. 예. 3년 130. 얘를 60으로 나눠야겠죠? 1시간 빠빠 6 130이네. 8에 48 6 38 네, 이거는 돼요. 한 83분 정도 걸려요. 아까 내가 80분이라고 했지? 아닌가? 네, 아까 80분인가. 한 83분 정도 걸려요. 이 정도 하면 돼요. 물론 뭐 공기저항이 다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표 살짝 이제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뭐 이거는 심평 계산을 보는 거고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지구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물체를 던져요. 8km/s로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1초에 8km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구라는 것이 8km당 한 5m 정도씩 8km당 5m 정도씩 꺾여 있습니다. 이거를 지구의 곡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수평 운동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왜? 수평 방향으로는 8km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1초 지나면 몇 미터 정도 떨어진다고요? 5m 정도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8km/s로 던지면 8km 갔다가 5m 떨어지는 꼴이니 요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8km/s의 속도로 또 8km 갔다가 5m 떨어지고 갔다가 5m 떨어지고 갔다가 5m 떨어지고 하는 게 바로 원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그냥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사고 실험이 400년, 500년 지나가지고 40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400년 정도 지나서 현실화됐죠. 무엇으로? 인공위성. 이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인공위성이라는 걸 개발해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사고 실험에서 인공위성까지 이런 개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뭐 있어요? 거기 뭐 중력과 자연현상 있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